안녕하십니까? 성경과 의학으로 본 코로나19 팬데믹 세 번째 시간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기기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코로나19의 면역과 치료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이 면역 파트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 있죠. 드릴 말씀도 많고 또 너무 좋은 내용도 많고 그래서 부득이 이 3편 강의를 1강과 2강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강 바이러스와 면역계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지요. 거기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그 특성 때문에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꿋꿋이 이기고 그래서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전쟁은 특별히 침략군과 반군과의 전쟁은 그 나라의 존폐를 가늠하는 그러한 대대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전쟁마다 역사에 큰 획을 남기고 어쩔 때는 어떤 나라가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전쟁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입은 큰 손해는 계속해서 수십 년간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비록 총성은 들리지 않지만 비행기는 날아다니지 않지만 또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그 다음에 울부짖는 소리는 없지만 조용하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여러분 몸 밖이 아니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거의 날마다 사실은 작은 레벨에서 그 전쟁은 항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체와의 전쟁입니다. 병원체라는 말은 병을 일으키는 병의 원인 되는 물질들이란 뜻이죠. 거기에는 세균과 바이러스와 진균과 원생생물과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요 이러한 것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중점을 맞춰서 바이러스와 우리 면역계 사이에 벌어지는 이 전쟁에서 배우는 또한 교훈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군대가 그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그 어떠한 적들과 싸우고 또 언제 싸우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 군대가 육군과 해군과 공군과 그 다음에 해병부대와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우리 면역계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군대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면역계의 군대 체계를 크게 two part,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비특이적 조기 면역세포들이고 이들은 innate immunity, 그래서 선천적인 그 면역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세포들은요, 특이적 후기 면역 세포들인데요. 이들은 adaptive immunity, 그게 적응적 면역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이 전자에 속하는 면역 세포들은 호염기구, 호중구, 호상구, 단핵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살상 세포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이 조기 면역 세포들 가운데 큰 대식세포, 수지상 세포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때는 큰 포식세포 대신에 대식세포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호중구 대신에 중성구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위치가 있는데 이 특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비특이적 조기 면역 세포들은 항상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우리 몸에 어디서나 항상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서 예, 적이 들어왔을 때 예, 병원체와 만나는 순간,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발붙이는 순간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신에 병원체와 관련 없이 한 가지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병원체가 많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제가 비유하자면 경찰과 같아요. 예. 경찰은 우리 주변에 다 있지요. 예.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경찰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군대를 부르십니까? 물론 911 한국에서는 119를 누르면 경찰이 오죠. 예. 군대가 발동하지는 않습니다. 예. 경찰들이 있겠지만 이 경찰들의 병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경찰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사회 어느 곳에나 퍼져서 우리가 부르면 즉시 출동하지만 그들의 화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총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 특이적 후기적 면역 세포들은요. 이들은 평상시엔 쉬고 있습니다. 항상 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 전투에 개입하려면 최소한 며칠이 지나야 됩니다. 인파구들이요. 인파구들이 이 병원체와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며칠이 필요한데요. 만일에 이 병균이 우리 몸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는 그 인간에게 처음 들어오는 그런 바이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떤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는 일주일도 더 걸립니다. 인파구가 정말 전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기까지는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 다음에 침입한 특정 병원체 한 가지에만 꼭 맞는 전술을 펴서 대응하므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준비할 때까지는 그러한 전술을 준비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그렇지만 일단 이 특이적 adaptive immunity라는 것은 거기에 적응한다는 말입니다. 그 특정한 적군에 적응해서 거기에 딱 맞는 무기와 전술을 개발해내서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마치 특수부대와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특수부대와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어떤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왔다. 테러리스트 집단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테러리스트들이 어디에 숨느냐,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심지어는 어느 국가에서 소속돼서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대테러 특수부대가 가동되는 것이고 또 그 특수부대를 구성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조기 전투에 참여하는 세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여기에 먼저 대식구가 있습니다. 대식세포. 대식세포는 순찰대와 같아요. 이렇게 늘 순찰차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주로 공격하는 것이 호흡기계인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은 말초 기관지고요. 그 다음에 폐포들이 보입니다. 폐포들까지 이제 공기가 도달하는 거죠. 여러분이 숨 쉬면은 먼지들과 함께 바이러스나 이 병균들이 어떤 것들은 이제 코털과 여기 기관지와 여기 목젖과 여기 상기도를 통하면서 걸러지겠지만 어떤 바이러스나 병균은 이 끝까지 다다라서 허파과리에까지 이르게 되겠습니다. 이 허파과리에는 그러면 지금 여기 대식세포들이 기다리고 있죠. 대식세포들은 항상 여기에서 순찰 중입니다. 그래서 세균들을 만나면 그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대식세포들은 순찰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식세포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물론 크고 무엇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초세포가 있습니다. 이 수지장 세포인데요, 손가락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갈려져 있고 길쭉길쭉한 그런 가지 모양의 세포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지상 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수지상 세포는 보초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긴 자기의 세포막을 이렇게 길게 뻗쳐가지고요, 이렇게 사방에 뻗고 있으면서 그래서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혹시 걸려들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동네에 이 동네에 이렇게 이런 파출소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혹시 세균에 감염된 부위가 있지는 않는지 항상 돌아다니고 있는 기동 타격대가 있습니다. 중성구들입니다. 중성구들은 아주 작은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세균과의 전쟁이 터지면 거기에서 그쪽으로 급히 파견되어서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침입해 들어가서 세균과 싸움을 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곳은 혈관인데요, 모세혈관을 나타내는데 지금 중성구가 혈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백혈구 가운데요, 중성구가 가장 많습니다. 50%에서 60% 정도 항상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심한 감염, 특히 세균성 감염에 걸렸을 때 이 중성구들의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많은 수의 중성구들이 그쪽으로 급파되어서 이 대식세포와 수지상 세포를 도와서 세균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침입하고 우리 세포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우리 면역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바이러스와 세균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미생물이지만 첫째는 바이러스가 훨씬 작아요. 어떤 바이러스들은 세균 안에 들어가서 살 정도니까요. 세균의 크기적으로 볼 때는 대략 50에서 100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세균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그 핵산과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만 있으면 자기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음식물과 어떠한 재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살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증식해냅니다. 그런데요, 바이러스는요, 자기 스스로를 복제할 능력이 없어요. 바이러스는요, 반드시 세포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세포는 공장과 같아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무언가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세포 안에서는 그 공장 설비들이 있어요. 우리 유전자, 그 핵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정보를 가지고 무언가 항상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요, 그 공장에 잠입하는 테러리스트와 같아요. 우리 몸에서는요, 항상 그 건강한 세포들은요, 항상 자기가 건강하다는 표시로, 또 자기는 이 몸은 국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국가에 충성하는, 그래서 국가에 무언가 이렇게 contribute하는, 무언가 기여하고 있는 공장이다 하는 의미에서 항상 국기에 해당하는 이 MHC1 모레큘을 항상 세포 밖에다가 개양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산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세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몸에 NK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면역계의
아주 중요한 특별히 항암 면역이 중요한 세포인데요. NK 세포는 이제 자연살상 세포, 내추럴 킬러 셀인데 이 세포들이 항상 순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혹시 반역적인 세포가 있지는 않은지 이 국기를 개항하고 있지 않는 암세포는 이렇게 MHC1 이 말리큐를 이렇게 개항하고 있지 않거든요. 암세포는. 혹은 이제 늙어서 병들어서 죽게 된 세포들도 이걸 이제 개항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NK셀 자연살상 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이 세포는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 세포가 자살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다 세포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세포를 폭발시키든지 아니면 그 구멍에다가 자살할 수 있는 물질을 넣어줘요. 그랜자임이라고. 그러면 그 그랜자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자살 스위치를 딱 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들은 건강한 세포들은 항상 열심히 죽지 않기 위해서 이 MHC1 이 분자들을 항상 세포 밖에다가 이렇게 항상 꽂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요, 이 세포에 침입하면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침입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바이러스는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수용체는 문과 같아요. 공장에도 문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큰 공장일수록.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그 여러 문 중에서 ACE2라는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No. 2라는 그 효소, 특정한 효소를 문으로 삼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효소에 딱 맞는, 효소에 딱 정확하게 결합할 수 있는 S 단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 S 돌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S 돌기를 열쇠로 삼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입을 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게 사람 세포니까 원래 사람 유전자를 그 근간으로 해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자기가 가져온 자기 유전자를 사용해서 그 공장의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는 마치 설계 도면과 같아요. 자기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온갖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온갖 그것도 공장의 재료들을 이용해서, 공장의 재료들과 설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몇 마리나 만들어낼까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요, 수도 없이 만들어냅니다. 공장의 설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내보내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마리가 들어왔다, 우리 몸에. 어떻게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코로 기침을 할 때 그 옆에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1000마리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요,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매일마다 100배, 1000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100만 마리. 그래서 쫙 퍼지고, 한 세포, 몇 개의 세포부터 감염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십 개의 세포, 수천 개, 수만 개, 수천만 개의 세포가 계속해서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세포에 있는 모든 재료와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그 세포가 살아남을 수 없고 결국 죽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국기를 못 올리겠죠. 그러면 그 자연살상 세포가 와서 그 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포가 또 하나 있어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 죽어가는 세포,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골라 죽이는 세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게요. 자, 이래서 한 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세포가 바이러스 공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바이러스 공장이 돼버려서 이 바이러스가 그것을 기지로 삼아가지고 그 주변 세포에 계속 퍼지고, 또 그러면 이 세포도 바이러스 공장으로 돼버리고, 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퍼지면 그 바이러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은 그렇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아요. 사실 모든 공장에 마치 그 경보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공장에 군 병력은 없지만 그래도 수위들이 있고 경보 시스템들이 있죠. 우리 그 세포라는 공장들도 그 경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이렇게 늘 생산을 하다가 어떻게 그 자기 단백질이 어떻게 잘 조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어디 세포 안에서 굴러다니다가 단백질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우리의 이제 프로테아솜이라고 단백질 쓰레기통에 딱 들어가면 이 단백질 쓰레기통에서 이거는 우리 세포에서 흔히 나오는 쓰레기가 아니다. 이것은 수상한 외적이 침입했다는 신호다라는 것을 인식하고요. 이 특정한 단백질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항원이라고 합니다. 항원. 이 항원을요 여기 국기 끝에다가 딱 달아 올려요. 그래서 지나가는 임파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 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 세포 공장에는 이렇게 특정한 시스템이 이렇게 감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제되고 있는 유전자가 사람에게서 기원한 유전자가 아니면 외부의 적의 유전자라는 것을 감지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계속해서 복사되고 있을 때 그것을 눈치채고 우리 세포 핵에서 그 유전자를 발동시켜서 인터페론 1 제1형 인터페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인터페론 1이라는 화학 물질이 이렇게 그 세포로부터 나와서 다른 주변에 있는 세포들로 가서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으니 조심하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의 세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열심히 자기 이 MHC1 모레큐를 계속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장이 평상시에는 태극기를 하나만 개양했는데 3개, 4개씩 개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군대들이 왔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건강한 세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한 인터페론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다른 공장들이 이 물질에 반응해서 혹시 자기 공장들에서 비밀리에 바이러스가 자기 스스로를 복제해내고 있으면 그 유전자의 활동을 억압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기 경보만 갖고는 부족해요. 면역 세포가 와서 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식 세포의 예를 봅시다. 대식 세포는 순찰제라고 했죠? 가장 먼저 바이러스든지 세균이든지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잡아먹어요. 대식 세포는 침입한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잡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수적으로 불리하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이게 뭐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요. 수천만 마리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일일이 잡아먹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대식 세포가 뭐 수십 마리까지는 먹을 수 있겠지만 수백 마리는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물질을 내요.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은 그 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우리는 군대에서는 이렇게 무전기를 써서 서로 연락을 하죠. 군대가 서로 연락이 안 되고 서로 연락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면 그건 오합지졸이고 군대의 역할 하나도 못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포들도요. 서로 연락을 하는데 사이토카인들이라는 물질을 내요. 수백 가지도 더 있습니다. 자, 이 사이토카인을 이 대식 세포가 내 가지고요. 기동 타격대인 중성구들을 급히 거기에 이 현장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사이토카인을 내면 그 냄새를 맡고 그
그 사이토카인을 항상 이렇게 예? 개들처럼 이렇게 항상 냄새를 맡고 있다가 그 중성구들이 이쪽 혈관을 통해서 그쪽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예? 중성구들이 그쪽으로 와서 대식세포와 같이 싸웁니다. 또 하나 대식세포가 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대식세포가 예? 주변에 파견돼 있는 임파구에게 가는 거예요. T 임파구에게 가서 내가 이 바이러스들을 발견했어요. 자, 일단 대식세포가 이제 바이러스를 먹었습니다. 먹은 다음에 이걸 오물 씹고 다 분해한 다음에 이 바이러스를 분해한 다음에 그 바이러스에서 가장 특징적인 그 한 단백질의 일부 그것을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작은 단백질을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그 가장 특징적인 펩타이드를 딱 선별해 가지고 이거를 그 임파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진 바이러스를 발견했음을 보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대식세포가 T 임파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T 임파구가 드디어 전면적인 면역계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특수한 작전을 펴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순찰대가. 또 하나 중요한 세포가 있죠. 보초병인 수지상세포가 있습니다. 수지상세포도 이렇게 팔과 다리를 이렇게 뻗치고 있다가 대식세포처럼 거기 가서 잡아먹는 그런 세포는 아니지만 일단 자기 손에 바이러스가 딱 걸려두면 그 바이러스를 잡아먹고요. 대식세포처럼 자기 몸에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대식세포와 비슷하게 또 그 바이러스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대식세포와 그런데 다른 점은요. 수지상세포는 그 가까이에 주둔하고 있는 그 파견되어 있는 T세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수지상세포는 저기 조금 멀더라도 주변에 있는 군부대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특전사 부대에게 갑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서는 임파절이죠. 임파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임파구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임파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지상세포가 이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이 펩타이드를 갖고 지금 임파구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임파구에서 이제 여러 임파구들을 만나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임파구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임파구에는 4가지의 임파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배우시죠? 너무 좀 헷갈리시나요? 여러분 소화하실 수 있을 만큼만 소화하십시오. 그런데 적어도 3가지 임파구에 대해서 배우시면 좋겠어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가 들을 수 있으면 재밌고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3가지 임파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오늘 하나 재밌는 거 아주 중요한 거 배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고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는요. 임파구가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누면 T 임파구가 있고 B 임파구가 있습니다. T 임파구는 왜 T 임파구냐고 부르냐면 thymus, 흉선, thymus, T-H-Y-M-U-S, thymus의 약자예요. T 임파구. 흉선이라는 사관학교나 마찬가지예요. 흉선이라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생도들입니다. B 임파구는 그러면 흉선이 아니라 다른 데 졸업했겠죠? 본메로 골수에서 훈련을 받은 세포들입니다. 본메로에서. 그래서 B 임파구로 불러요. T 임파구는요. 이제 특별히 이제 3가지 중요한 T 임파구가 있는데요.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해도 다 똑같은 업무에 종사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육군 사관학교, 어떤 사람은 공군 사관학교, 어떤 사람은 해사가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자, 사관학교 졸업생 중에 도움 T세포가 있습니다. 야전사령관입니다. 얘네들은 야전사령관은 CD4라는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CD4 계급장. 그것은 이제 그것은 도움 T세포라는 그런 증명서입니다. 이 도움 T세포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이게 무슨 조주 역할을 해서 도움 세포가 아니고 굉장한
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다른 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지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지휘자고 군대에서는 대장입니다. 그 도움 T세포고요. 야정사령관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세포독성 T세포가 있어요. 이 사람의 계급장은 CD8이에요. CD8. 이 사람은 계급 저격수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관학교에서 이렇게 총 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세균을 저격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를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 기동 타격대와 이 순찰대가 하는 업무고, 이 세포 독성 T 세포는요, 세포를 죽이는 T 세포기 때문에 세포 독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게 왜 그들의 임무죠? 이렇게 여러분 의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가 한 공장에 들어가서 한 세포에 들어가면 그 세포는요 거의 살아남을 가능성도 없고 그 세포가 사실 이제 바이러스를 생산해내는 공장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포는 반드시 죽어줘야지 돼요. 반드시 죽어야만 그래서 바이러스의 생산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 세포 독성 T세포예요. 그 다음에 통제 임파구가 있습니다. 통제 임파구는 이제 이 면역 세포들이 너무 열렬히 싸우다 보면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병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막 여기저기 불 지르고 아무데나 총 쏘고 대포 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도 그냥 초토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제하는 억제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통제 임파구예요. Regulatory T-cell. 그 다음에 B 임파구는 항체를 생산해내는 공병대입니다. 항체라는 특별한 물질을 생산해서 족쇄와 같아요. 아니면 총알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에 딱 정확하게 딱 맞는 족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B 임파구.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수지상 세포가 드디어 임파구 이 정예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이상한 거 발견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침범했어요. 이런 펩타이드를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발견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러면요, 이 T 임파구가 먼저 이 수지상 세포에게 너 그거 보여주기 전에 너 잊은 거 없어? 있지요. 제 신분증. 그래, 신분증하고 같이 제시를 해야지. 자, 그래서 아무 세포나 T 임파구 이 정예부대 사령관한테 와서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증을 줘요. 제 신분증 됐습니까? 그러면 신분증과 수지상 세포가 가져온 그 바이러스의 펩타이드를 이 T 임파구가 도움 T 세포가 이렇게 확인해요. 이것 이상한 일이네. 너 자네 수고했다. 이것을 가져오느라고 수고했네. 오케이. 이제 바이러스가 정말로 들어왔구나.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심각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야 말았구나. 자, 이제 전쟁이 시작이다. 이렇게 도움 T세포가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요, 막 사관학교를 졸업한 하고 임관한 카뎃 이 초보 사령관이 갑자기 자기 임무를 맡게 되면요, 임무를 받아들이면요, 갑자기 바뀝니다. 갑자기 성숙된 그 도움 T세포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모양도 조금 바뀌어요. 모양도 바뀌고 이제 사령관으로서 일할 준비가 됩니다. 마치 다니엘서 12장에 마이클 미가일 대군 미가일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 도움 T세포는 바이러스가 침공했다는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정한 다음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완전 이제 전쟁 벌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먼저 인파구에서 모든 인파 그 자기와 같이 동역을 하는 그 다른 인파구들에게 이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가 이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도움 T세포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복제해내요. 자, 지금 저기 지금 지역 사령관이라고 그럽시다. 제가 뭐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만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냐? 1000개에서 5000개까지. 1000개에서 5만 개까지. 그러면 굉장히 편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한 명은 여기 가서 일하고 한 명은 교회 가서 교회 사업 도울 수 있고 한 명은 부인하고 쇼핑 갈 수 있고 참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 일주일 안에요 이렇게 증식을 하는데 1000개에서 5만 개까지 5만 개까지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파 정맥을 통해서 전쟁 현장에 가서 거기서 싸울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지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세포 독성 T세포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바이러스 공장이 돼버린 그 세포들을 죽이는 특별한 임무를 맡긴 세포 독성 T세포를 많이 증식시킵니다. 많이 길러내요. 그 다음에 B세포는 그 뭐죠? 그 항체를 생산해내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가진 인파구라고 그랬죠. 이 B세포에게 능력을 줘서 이 사이토카인을 내는 거예요. 자, 지금 T 인파구가 헬퍼 T셀이 사이토카인을 내면 그 사이토카인을 받은 B세포가 플라즈마 세포로 변합니다. 이 플라즈마 세포가 이제 많이 단백질들을 이용해 가지고 항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항체를 생산해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이기는 이 삼총사들의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삼총사의 역할이 없으면요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삼총사 중에 넘버 1은 도움 T세포고 넘버 2는 세포 독성 T세포고 넘버 3는 이 항체를 생산해내는 B형 인파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의 이 삼총사들의 그 활약상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조 T세포가 여기 도착을 했군요. 벌써. 여기에 도착할 때요.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얼마나 신비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 이 몸은 거의 10만 킬로나 되는 그 혈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엄청난 그 혈관망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인파구가 계속해서 그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 하차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속도로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그 고속도로에서 몇 번 출구에서 내려서 어떤 도로를 타고 가서 어디에서 전투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할까요? 이 인파구들이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에서도 이 사이토카인이 작용하는 게 사이토카인. 아까 그 중성구들이 먼저 나가 있었죠? 중성구들이 이쪽을 나가면서 다 무언가 어떤 케모카인이라는 거 이렇게 케모카인이라는 물질을 뿌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파구들은 이 중성구들이 그 먼저 뿌리고 간 그 화학 물질 케모카인의 냄새를 맡아가면서 쫓아서 가다 보면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전쟁터에 정확하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조력 인파구가 여기 도착했습니다. 자, 이 조력 인파구는 여기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조력 인파구는 이제 한참 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순찰대원인 대식세포와 또 중성세포들에게 갑니다. 가서요 이 적의 특징을 확인시켜줘요. 자,
너희가 싸울 적은 바로 이거야. 왜냐면 대식세포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이 싸웠거든요. 이 경찰관으로서 좀도둑도 잡고 뭐 강도도 잡고 뭐 다른 활동도 많이 했거든요. 경찰관으로서. 그렇지만 이제 이 조력 T세포가 가서 대식세포를 재훈련시킵니다. 자, 요걸 보여주면서 넌 요렇게 생긴 것들 잡아라. 그리고 어쩔 때는요, 이 경찰관들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경찰서에 어떻게 죄수들이 간다고 다 죽습니까? 다 죽이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특별한 명령을 내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잡아먹은 모든 것들은 다 그 너 뱃속에서 죽여버려야 돼. 갖고 있지 마라. 오래 갖고 있지 마라.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줄 필요 없다. 이런 특징이 있으면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요, 대식세포들이 바이러스와 아주 잘 싸울 수 있게 그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식세포들과 중성부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습니다. 인터페론 감마라는 물질을 내요. 그 다음에 그게 그 CD4 T셀 조력 T세포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세포 살상 세포가 여기 왔네요. 세포 독성 T세포가 여기 벌써 왔네요. 얘는 무슨 일을 하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있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바이러스에 공격당하고 있을 때 이 굽기 끝에다가 바이러스의 그 특정한 펩타이드를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감염됐어요. 나를 처분해 주세요. 난 이렇게 죽기 싫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기 싫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세포만 찾아다닙니다. 이 세포 독성 세포는. 그래서 가서 그 세포에게 가서 이렇게 그 세포막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세포를 파괴시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공장을 폐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세포들이 계속해서 이 세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세포마다 수천 마리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터뜨려서 나오면 이 대식 세포가 그것과 그 숫자 면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독성 세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B셀이죠. 항체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B셀이 이제 항체들을 만들면요, 이 항체가 이제 이 혈중에 도착해 갖고 이 바이러스에 결합합니다. 이 비임파우가 만드는 이 항체는요, 아무 항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바이러스에 딱 맞는, 아까 그 특정한 그 바이러스가 가진 그 특정한 펩타이드에 딱 맞는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가 달라붙습니다. 거기에 바이러스에 이렇게 피 속을 돌아다니다가요, 거기에만 딱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붙지 않아요. 다른 데는 붙지 않고 바이러스에게만 딱 붙습니다. 우리 몸에 붙지 않아요. 뭐 다른 세균에 붙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세균과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특정한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에 딱 맞는 항체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딱 붙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까요?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열쇠가 지금 열쇠가 다 덮였기 때문에, 항체로 덮였기 때문에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대식세포와 중성부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우린 그것을 중화된다고 그래요. 바이러스가 무력화되고 중화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삼총사의 덕분에 바이러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대식세포가 모여들고 싸우고 계속 포화탄을 터뜨리고 뭐 그렇게 되면요, 이 세포가 너무 상처가 많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세포, T세포 하나 남은 게 있죠. 그것이 regulatory T셀, 이 통제. 저는 김홍재고요. 이
이 사령관의 이름은 통제하는 regulatory T셀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곳을 돌아다닙니다. 그 상황을 보고받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의 그 참혹한 민간인들이 얼만큼 그 정상세포를 말하는 거 정상세포들이 이 전쟁통에 얼만큼 양민이 학살되어 있는지 그것도 보고 모든 상황을 참작해서 야 이제 우리는 이제 전투 병력을 여기서 감소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그 전투 병력들을 이제 퇴각시키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레귤레이터리 T셀이 이제 전쟁 끝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 이제 우리 세포는 이제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한한 거는 이 대식 세포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M1이 있고 M2가 있는데 이제 M1 대식 세포는 이제 별로 역할을 못 하고 이제는 M2 대식 세포 복구대를 하는 M2 대식 세포가 와가지고 열심히 쓰레기를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구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어져요. 자, 이렇게 훌륭한 우리 면역 기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공격해 들어올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기 전에 마치 그들에게 이제 취와 가시덤불이 존재하는 그리고 모기가 물어뜯을 바깥에서 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의 가죽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안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역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균과 바이러스가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창궐한 세상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면역기를 주셨고 또 참 희한한 것은 그들의 면역기를 위해서 면역기에 꼭 필요한 음식물인 채소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선 채소 먹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씨 맺는 과실을 먹으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는 에덴 동산을 밖을 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가 먹을 것은 이제 창세기 3장 18절에 너희가 먹을 것은 채소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채소를 먹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면역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훌륭한 면역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코로나 그 일구의 감염자들이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병에 굴복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한 350만 명의 확진 감염자들이 세계에 도처 있는데요. 그 중에 벌써 거의 25만 명, 30만 명 죽었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 거의 7%죠. 7%에 육박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감염 확진자 말고 이렇게 무증상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증상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검사도 안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망률을 7%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껏해 한 3%쯤 될 거예요. 3% 그 정도 될 텐데 그래도 우리 그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의 사망률이 0.1% 1000명 중에 1명인 것에 비하면 100명 중에 3명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30배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3%의 사람들은 죽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죽을 확률이 높은 그룹들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는 62세 이상의 고령자들이에요. 자, 이분들은 눈만 이렇게 시력만 나빠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운동신경만 이렇게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면역계도 마찬가지예요. 면역계도 그렇게 많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조력 T세포가 젊었을 때는 5만 개로 막 늘어났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별로 그렇게 주력 T세포가 그렇게 많이 못 늘어나고 B형 세포도 항체를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이런 사람들은요, 예? 이렇게 폐렴에 걸리고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산소가 호흡이 부족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폐와 심장이 건강하면 그나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이제 폐와 그 심장의 그 활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죠. 예? 당뇨 환자, 신장 환자, 간장 질환자 이분들의 면역력도 예, 참 약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당뇨 환자들이 당뇨가 조절이 안 될 때 대식 세포의 작용이 훨씬 더 저하돼요. 그래서 많이 잡아먹지 못해요. 항암제, 스테로이드제, 면역제 투여자, 면역 억제제 투여자 이런 약들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이런 약들이 면역기를 억제해서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죠. 더 위험하죠.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렇게 면역 감소 상태도 아닌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지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죽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상태냐? 비만 환자들이 그래요. 특별히 비만 환자들. 이분들은요.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장병도 없고 당뇨도 없고 건강한 줄로 알고 살았는데 이분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이 죽는 이유는 사이토카인의 폭풍 때문이에요. 사이토카인의 과잉. 면역계들이 너무 심하게 반응해서 제대로 통제받지 않고 이렇게 T임파구, 조력 임파구의 통제를 받고 통제 임파구의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너무 경찰관들과 기동 타격대들이 설치면서 효과적이지도 않은 전법을 쓰면서 그래서 너무 많은 화약을 뿌려대면서 그래서 우리 정상세포가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바이러스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면역계 군인들에 의해서 과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조절되지 않은 면역 반응. 반드시 숫자가 많은 군대가 강한 군대는 아닙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제대로 훈련돼 있고 제대로 연합돼 있고 제대로 싸울 줄 아는 부대가 강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전쟁이나 민간인들은 항상 희생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몸의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싸우더라도요. 우리 정상세포도 조금씩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이 그 그림인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죽는 것은 물론이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세포들도요. 여기서 그 염증 물질이 막 창궐하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시달려서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자, 여기 이번에 이제 그 우한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죽는 사람들, 심각하게 앓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심하게 감염됐기보다 사이토카인 폭풍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이토카인은 아까 기억나시죠? 면역계들이 주고받는 신호물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물질들이 많다는 것은 거기에 군인들이 많이 와 있다 그 말이죠. 너무 많이 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폐포인데요. 허팝과리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 허팝과리에 이제 면역세포들이 많고 그 면역세포들이 이제 중성구들이 죽으면 그게 고름이거든요. 거기에 고름이 차고 또 면역세포들이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세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염증성 액체들도 거기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염증성 액체들 차고 여기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폐포벽도 두꺼워지고 그러면요 이 폐포는요 산소를 조달을 못합니다. 우리 몸에 산소를 조달 못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공기가 차면 폐가 이렇게 까맣게 돼야 되는데 공기가 차면 이제 엑스레이에서 까맣게 나와요. 공기는 이제 엑스레이를 그냥 투과하니까. 그래서 보통 건강한 폐부는 이런데 이제 이렇게 물로 차고 고름으로 찬 이 폐포, 허파과리들은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양측성 폐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얀 부분이 많고 이 부분을 통해서는 산소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죽는 거죠. 너무 심한 면역 반응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정상 세포들을 이 전쟁 와중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우리가 항산화제를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 면역 세포들이 이제 전쟁 와중에서 쓰는 그 화학 물질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산화 물질들이거든요. 산화 물질, 프리 라디칼들을 씁니다. 과산화수소 같은 그런 물질들을 써서 세균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 세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산화 물질들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 항산화제. 그래서 우리 염증 유발 음식들은 피해야 됩니다. 염증 유발 음식들은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지금 전쟁 중에 이렇게 염증이 발생을 해서 이제 정상 세포들이 많이 죽게 되는 판인데 전쟁도 아닌데 벌써 그 염증 유발 음식들, 튀긴 음식과 고기와 치즈와 이런 것들 많이 먹어놓으면 우리 염증 세포들이 너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의 화력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피해야 되겠고, 이것들은 이제 대식 세포들의 그 식작용을 억제하니까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해야 됩니다. 면역 세포에게 특히 임파구에 필요한 대장이 좋아하는 그 음식들, 비타민 D라든지 E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그때 면역 세포들이 증식을 하고 또 이 B형 세포들은 항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면역 작용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면서요 영적인 교훈을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비특이적 선천적 조기 면역 반응은요 죄를 이기기 위한 인간의 본연적인 반응하고 너무 다 닮았어요. 마치 이 대식 세포들이 바이러스와 직접 맞닥뜨려 갖고 하나씩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이 꼭 그와 같아요. 인간은요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는데요. 하나는 고행하려고 합니다. 고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고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괜히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고행.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은 선행을 통해서 어디에다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성당과 교회에 돈을 바치기도 하고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업적을 통해서 자기 죄를 없애려고 해요. 그것을 용서받으려고 노력해요. 자, 또 이 선천적 면역계가 하는 그 면역 반응 우리 배웠었죠? 세포 밖에 있는 바이러스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포 내에 잠입한 것을 잡을 수가 없어서 결국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은요 밖으로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 깊이에 숨어있는 우리의 인간의 죄적인 본성,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서는 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 마치 그 선천적인 그 면역 체계가 임파구의 지시, 나중에 개입을 하게 될 임파구의 지시와 도움과 제재를 받지 않으면 채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전쟁을 벌여나가면
결국에는 자기 몸을 죽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는 모든 노력은요, 자기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면역세포를 양심으로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요. 양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일깨워주는 양심이 아니라 자기를, 그러면 그 양심을 갖고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고 그 다음에 자살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면 반대로 자기 스스로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요, 포기해버리고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않기로 하면 양심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특이적이고 후천적인 후기 면역 반응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그 방법대로 따라야만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그 바이러스의 그 펩타이드를 갖고 임파구에게 가서 그 문제를 보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감으로써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력 T세포 기억하시죠? 조력 T세포는 다른 임파구들을 활성화시키고 변화시키고 대식세포에게 능력을 부여해서 그 바이러스를 더 잘 잡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이 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포독성 T세포가 세포 안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죽였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아시겠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죄의 본성을 들추어내어 그것들을 이기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읽을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치 또 이 세포 독성 T세포가 자기 세포지만 할 수 없이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을 받을 때, 찔림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에 굴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항체들이 나와서 바이러스와 결합하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은, 그분을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의 유혹들에 대항하여 그것들이 우리 생애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만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적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믿음이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어떤 기적적인 어떤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순종할 수 있고 더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심으로써 이 전쟁에서 이기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은요. 이 면역력을 어떻게 증강시킬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우겠고요.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우리가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야 될 때가 있겠죠. 특별히 숨이 찰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숨이 찰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는 어떠한 의학 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잘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